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수학과 김수환 교수입니다. 사회 속의 수리 이야기 2주차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회 속의 수리 이야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생길 텐데 그 선택의 문제에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기 회로도의 전류 흐름 선택, 선거 개표 조건 속 선택. 자, 오락 프로그램에서 상품 타기 할 때 어떤 게임에서의 어떤 선택, 다트로 풍선 터뜨리기 게임, 그 다음에 테니스 대회에서 승률 맞추기 게임 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기 회로도의 전류 흐름 선택에 대해서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직렬 연결이라는데, 직렬 연결이 뭐냐니까, 자, 다음과 같은 이런 휴즈 박스 개폐기가 보이죠. 자, PQ가 이렇게 닫힐 때 PQ가 동시에 닫혀야만 전류가 흐르죠. 이럴 때 이 직렬 연결을 우리가 그러니까 논리 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는 요래서 하고 뭐 집합에서는 교집합 그래 이야기도 하는데 이걸 논리 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병렬 연결인 경우는 PQ 중에서 병렬 연결은 PQ 중에서 하나만 닫혀도 전류가 흐르죠. 이럴 때를 표시를 이런 표시를 써서 이걸 논리 합이라 그럽니다. 자, 논리 합이라 그러고, 자, 그 다음에 집합론에서는 합집합, 그 다음에 곱집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전류흐름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요 T 있죠? 요 T를 참, 그 다음에 요걸 참이라 그러고, 요걸 우리가 닫힐 때, 요 우리가 약속하겠습니다. F는 거짓으로서 개폐기가 열릴 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개폐기 두 개의 경우에 대해서 경우수를 보면은, 자, P가 닫히는 경우가 있겠고 Q가 닫힌 경우, 두 개 다 동시에 닫힌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T가 닫히고 Q가 열리는 경우, 그 다음에 P가 열리고 Q가 닫힌 경우, 그 다음에 다 뭡니까? 열린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두 개 다 닫힌 경우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가 뭡니까?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로 나머지는 전류가 흐르지가 않겠죠. 그래서 앞에 두 개의 개폐기에 대해서 전류가 흐름 상태는 다음과 같은 표를 이용해서 생각하면 편리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렬 연결인 경우는 보시면은 두 개 중 한 개만 닫혀도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닫힌 경우, 두 개 다 닫힌 경우, 그 다음에 P가 닫히고 Q가 열리고, P가 열리고 Q가 닫히고, 그럼 두 개 다 뭡니까? 열린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뭐가 됩니까? 닫힌 경우 한 개만 있어도 우리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여기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 이런 경우는 전류가 흐르고, 나머지 두 개 다 열린 경우만 전류가 흐르지가 않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주어진 전류 문제를 우리가 PQ에 대한 이런 어떤 경우수 문제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혼합인 경우겠죠. 자, 직렬과 병렬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죠. 자, 요 경우는 뭐가 됩니까? 요 경우는 병렬 연결이 되겠죠. 이건 병렬이 되겠습니다. 병렬이고, 자, 요것도 이제 동시에 합한 것은 뭐가 됩니까? 이제 직렬이 되겠죠. 직렬. 자, 이렇게 혼합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겠죠. 자, 논리 곱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P하고 Q는 뭡니까? 논리 합이니까 이렇게 표시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뭡니까? R하고 논리 곱으로 형성되겠습니다. 자, 앞에와 다르게 지금은 뭡니까? 세 가지의 경우가 생겼죠. 그래서 P, Q, R에 대해서 세 가지니까 2의 3성에서 총 8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즉 말해서 P는 닫힌 경우, 닫힌 경우, 닫힌 경우, 닫힌 경우, 그 다음에 열린 경우, 열린 경우, 열린 경우, 열린 경우. 자, Q는 닫히고, 닫히고, 열리고, 열리고, 닫히고, 닫히고, 열리고, 열리고. R은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이런 식으로 그죠? 배열이 되겠습니다. 여기 모든 이제 PQR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경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죠? 결과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치가 되겠습니다. 여기 되는 거죠? P에다가 Q에다가 R이 되는 경우죠. 이거의 결과입니다. 자, 여기 결과에 대해서 한번 이 결과가 이제 전류 흐름 상태를 표시해 주는 경우죠. 자, 그럼 먼저 갈로 안에 있는 그죠? P하고 Q이고 있습니다. PQ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은 한 개만 뭡니까? 열려 있어도 전류가 통한다 그랬죠. 그래서 TT니까 T가 되겠죠. TT니까 T가 되고 TF도 T가 되겠죠. 그 다음에 TF도 T가 되고 FT도 물론 T가 되고 FT도 T가 되죠. 두 개가 뭡니까? 열린 경우만 전류가 안 통하니까 FF면은 F고 F가 되겠죠. 그 다음에 R은 뭡니까? 그대로 이렇게 그죠? 다시 적어주면 자, 이제는 뭡니까? 논리 곱을 생각해야 되겠죠. 자, T하고 T니까 T가 되겠죠. 그 다음에 T하고 F니까 자, 논리 곱이니까 한 개만 F 돼도 F가 되죠. 그래서 F가 됩니다. 그 다음에 T하고 T니까 T가 되고 T하고 F니까 F가 되고 TT는 T가 되고 TF는 F 되고 FT는 F 되고 FF는 F가 되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첫 번째 T만 생각하면 되죠.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병렬 연결인 경우 그죠? 우리가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세 가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죠? 어떤 규칙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이 계폐기가 A, B, C 혼합으로 연결된 회로도가 있습니다. A, B, C가 닫힐 확률은 자, 우리가 그죠? 어떤 그 휴지 같은 걸 했을 때 그죠? 제품에 따라서 뭡니까? 이게 닫힐 확률, 열릴 확률을 했을 때 A는 2분의 1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B는 3분의 1, 그다음에 C는 4분의 1 정도의 우리가 데이터를 가진다고 생각합시다. 이럴 때 이 회로도에서 전기가 흐를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전기 확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각각 모든 경우에 대해서 그죠? 다 따져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 했던 대로 혼합이니까 A하고 B 요거 두 개는 뭐가 됩니까? 요거 두 개는 병렬 연결이죠. 이건 병렬. 그 다음에 요거 두 개하고 C하고 동시는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이제 직렬 연결이 되겠죠. 병렬 연결은 우리가 뭐 했습니까? 논리 합이라고 이야기했고 직렬 연결은 논리 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했듯이 그죠?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닫힌 경우를 우리가 T라 했고 닫힌 경우는 T죠. 그 다음에 C도 닫힌 경우죠. 그럼 앞에 있어 우리가 그죠? 전류가 T가 흘렀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흐르는 경우는 이런 경우 안 됐죠. T하고 F인 경우는 그죠? 전류가 흐르지 않았죠, 그죠? 이거는 F가 되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죠.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자, T인 경우, F인 경우, T인 경우 여기 T가 되죠, 그죠? T가 됐고 나머지 또 하나가 뭡니까? 요 F인 경우, 여기 T인 경우, T인 경우 여기 T가 돼서 그죠? 전류가 흐르죠. 나머지는 다 뭡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는 거 우리 앞에 그죠? 우리가 자료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죠. T 세 개니까 경우의 수가 세 가지니까 합이 더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TT에 대한 요거 그죠? 각각에 대해서는 뭐가 됩니까? 곱이 되겠죠. 여기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앞에 강의에서 A가 뭡니까? 닫힐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A가 2분의 1 맞죠? 그 다음에 B가 닫힐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맞겠죠. 그 다음 C가 닫힐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이것도 4분의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TFT입니다. 그죠? 자, 닫힐 확률이 2분의 1이죠. 자, 그럼 열릴 확률이 B가 닫힐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우리가 확률에서는 그죠? 합이 1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B가 열릴 확률은 1 빼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되고 그 다음 C가 닫힐 확률은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4분의 1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는 FTT입니다. F니까 A가 닫힐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열릴 확률은 1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그대로죠. 그래서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B가 닫힐 확률은 3분의 1, C가 닫힐 확률은 4분의 1. 그래서 모두 계산해서 그죠? 더해주면은 6분의 1이 확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7번에 다음과 같은 계폐기가 그죠? 항상 전류가 흐를 확률은 6분의 1 정도, 6개 중에서 그냥 한 번 정도가 그죠?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떤 선거 개표 속 어떤 선택 문제를 그죠? 어떻게 우리가 따지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후보자가 A, B인 어떤 선거에서 A는 2표를 얻었고 B는 3표를 얻었습니다. 이제 한 표씩 개표할 때 개표 중간에 적어도 한 번 A와 B가 적어도 한 번이니까 한 번 또는 두 번이 되겠죠. 세 번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한 번 이상이는 어쨌든 간에 그죠? 개표 중간에 적어도 한 번 A와 B가 같은 동점 득표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래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A를 한번 개표하고 또 B를 개표할 때마다 동점 되는 그죠? 득표수가 적어도 한 번 그죠? 나올 수 있는 경우 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먼저 이게 돼서 그죠? 전체 경우 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 하나 참고로 여러분들 그죠? 뭐 보겠습니다. 자, R개가 서로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n-1개가 서로 같은 두 종류로 구성된 n개의 대상물을 구별하는 경우의 수는 자, 이렇게 표시합니다. 뭐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죠? 총 표가 2표, 3표죠. 표가 5표에서 A, B 두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니까 그죠? 뭐 흔히 말하면 그죠? 이 경우 치면은 그죠? C에 뭐 5, 2가 되겠죠. 이걸 다 바뀌어 말하면 이거 조합이라 그러는데 조합은 뭐냐니까 n개 중에서 순서에 관계없이 그죠? r개를 임의로 선택할 때 사용하는 부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n에 r 표시하고 이 n의 r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r 팩토리얼 그 다음에 n-r 팩토리얼 n 팩토리얼 팩토리얼은 되죠. 예를 들어서 5 팩토리얼 같으면 그죠? 뭐 계산이 쉽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정의되는 게 5 팩토리얼 되겠습니다. 그래서 n 팩토리얼 같으면 n-1부터 1까지 쭉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의 경우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A가 2표, B가 3표죠. 그럼 총 5표를 가지고 A, B 두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C에 5에서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앞에 우리가 정의로부터 그죠? 2 팩토리얼 곱하기 그 다음에 5 빼기 2 하면 3 팩토리얼 되겠죠. 3 팩토리얼 분의 5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계산하면은 10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A, B를 그죠? 이렇게 선택할 때 총 경우의 수가 그죠? 이 다음과 같은 우리 10가지가 나옵니다. 10가지. 10가지 중에서 이제 A, B가 득표수가 그죠? 적어도 한 번 이상 나올 확률을 우리가 따지는 거니까 한번 나열해 보면 되겠죠. 맨 처음에 A가 먼저 선택되고 그 다음 A가 선택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B가 선택되고 B가 선택되고 동률이 한 번이죠. 그래서 동률이 한 번입니다. 한 번 동률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A가 선택되고 B가 선택되고 그 다음 A가 선택되고 B가 선택되고 동률이 뭡니까? 이쪽이 한 번, 이쪽이 한 번 해서 동률이 두 번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A가 선택되고 B가 선택되고 B가 선택되고 A가 선택되고 이것도 뭡니까? 두 번의 동률이 나왔죠. 그 다음 A가 먼저 선택되고 B가 선택되고 그 다음 B가 뭡니까? 그대로 다 선택돼 버리면은 동률 한 번만 일러버리죠. 이렇게 그러면 한 번이죠. 그 다음 B가 먼저 선택되고 A가 선택되고 A가 선택되고 B가 선택되고 동률이 한 번, 두 번. 그래서 두 번의 동률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 B가 선택되고 A가 선택되고 B가 선택되고 A가 선택되고 이것도 뭡니까? 동률이 두 번이죠. 그래서 두 번. 그 다음에 B가 선택되고 A가 선택되고 B가 두 번 나와버렸죠. 그죠? 그러면 B는 동률 한 번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한 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B가 동시에 B가 선택되고 A가 선택되고 동률은
한 번이죠, 그죠? 이거 보시면 한 번이 되겠죠, 한 번. 그래서 한 번이 되고. 이런 경우는 B가 선택되고, 두 번 연달아 B가 선택되죠. 그 다음 A가 선택되고, 그 다음 B가 선택돼 버리죠. 그럼 동률이 뭐가 됩니까? 한 번도 안 일어났죠, 그죠? B가 계속 이렇게 승리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동률은 0번이죠. 이것도 B가 연달아 세 번 다 돼버리면 끝나버리죠. 그래서 0번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뭡니까? 우리가 나열되는 경우의 수를 10가지입니다. 그죠? 이 10가지를 먼저 쭉 배열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그 조건에 맞춰서 적어도 한번 동점 득표수가 나올 경우 수를 따져서, 그죠?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뭐가 됩니까? 10가지 경우 중에서 동률이 적어도 한 번 나오는 게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죠. 나머지 2개 빼고는 다 동률이 나왔으니까, 그죠? 8이니까 총 뭐가 됩니까?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은 5분의 4 이렇게 계산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그죠? 뭐 TV 오락 프로그램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느 TV 방송에 에서 이루어지는 게임입니다. 자, 첫 번째를 보시면은 똑같이 생긴 3개의 닫힌 문 중 어느 하나 뒤에 상품을 놓습니다. 상품을 이렇게 놓습니다. 상품 놓고 참가자는 상품이 있다고 생각되는 하나의 문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하나 선택해서 임의문을 하나 선택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자는 문을 모두 열어가지고 사회자만 볼 수 있는 거죠. 문을 열어서 참가자가 선택한 문 뒤에 상품이 있으면은 참가자에게 상품이 있을 때입니다. 그죠? 있을 때 참가자에게 그 상품을 이렇게 주는 흔히 당연한 우리가 그죠? TV 프로그램에서 하는 게임이 되겠죠. 자,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게임에서 상품이 어느 문 뒤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회자는 참가자가 선택한 문 이외에 상품이 없는 하나의 문을 열어줍니다. 만약에 상품을 하나 선택했는데 2개는 상품이 없겠죠, 그죠? 그럼 그 뒤에 없는 데를 하나 열어줍니다. 열어주고 나서 참가자에게 처음에 선택을 그대로 고수하든지 아니면 바꿀 것인지 선택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선택이 참가자에게 더 유리한지 판단하여라. 그럼 일단 자기가 선택한 것은 상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회자는 아니까, 그죠? 없는 2개를 열어서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럼 상품이 없는 걸 보여줄 때 내가, 그죠? 이것을 그대로 밀고 갈 것인지, 안 그러면 선택을 바꿔서, 그죠?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죠? 어떤 쪽이 유리한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수학적인 어떤 규칙으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3개의 문을, 그죠? 3개의 문을 A, B, C라고 이렇게 합시다. 그 참가자가 A를 선택했다고 가정합시다. 뭐 선택은 그죠? A 선택할 수도 있고 B 선택할 수도 있고 C 선택할 수도 있고 독립적이니까 어떤 경우든지 다 이 문제는 효율적으로 같이 적용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가자가 A를 선택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상품이 있으면은 펜 터치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자, 있을 때, 그죠? 이렇게 제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품이 없을 때 없을 때는 이렇게 꽃표로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는 문이죠. 문이고 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의 상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B, C는 없겠죠. 그죠? 경우 1입니다. 경우 1은 뭐가 됩니까? A에는 없고 B의 상품이 있을 수도 있고 C의 상품이 없겠죠. 그다음 경우 세 번째는 A문의 뒤에, 그죠? 상품이 없고 B의 상품이 없고 C의 상품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A는 뭐가 됩니까? 만약에 경우 1을 선택했다면 상품을 타겠죠. 그 다음 2를 선택하면 뭐가 됩니까? 상품을 못 타겠죠. 3을 선택하면 상품을 못 타겠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선택을 유지하면은 상품을 가질 확률이, 그죠? 펜이 영 터치가 안 좋네, 그죠? 상품을 가질 확률이 뭐가 됩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1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조건을 아까 따져보겠습니다. 이제 사회자가 B, C
중에서 A를 선택했죠. 그죠? 우리 가정에서 A를 선택했다 그랬으니까 사회자가 BC 중에서 상품이 없는 문 하나를 그죠? 열었다고 가정합시다. 열었다고 가정하면은 세 가지 경우가 생기죠. 세 가지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우 1번 같으면 뭐가 됩니까? A에 상품이 들어가 있죠. 그럼 BC에는 뭡니까? 어깨 둘 다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경우 2번을 생각하게 되면은 A에는 없죠. 그럼 BC 안에 상품이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럼 3인 경우는 뭐가 됩니까? 3인 경우는 A는 없고 당연히 BC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A가 만약 선택을 유지하면은 3분의 1이라는 뭡니까? 확률을 가지지만은 만약에 선택을 변경하면 뭐가 됩니까? 선택을 변경하면 뭐가 됩니까?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상품을 얻을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죠? 원래를 고수하기보다는 그죠? 바꾸는 것이 유리하는 거죠. 그래서 단 조건이 좀 틀립니다. 사회자가 그죠? 문을 열어서 그죠? 확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그죠? 만약에 바꾸게 되면은 BC 안에 들어가는 경우니까 세 개 중에서 뭡니까? 두 개를 우리가 그죠?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생기니까 훨씬 유리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이번에는 그죠? 다트로 풍선 터뜨리기 게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두 사람 AB가 다트를 던져서 상대방이 들고 있는 풍선을 터뜨리는 게임을 한다고 합시다. A로부터 이제 시작은 A로부터 시작합니다. A로부터 시작하여 AB가 번갈아 시도를 합니다. 번갈아 시도했을 때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그죠? 어떤 우리가 뭐 야구도 그죠? 자꾸 야구를 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그 뭐 타율이 높아지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AB도 그죠? 계속 게임을 하다 보니까 어떤 확률이 생기냐니까 5개 중에서 2개는 맞추더라는 얘기죠. B는 2개 중에서 1개는 맞추더라는 얘기죠. 이러면 명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 A가 이길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죠? 자, A가 이길 확률은 자, 이걸 그죠? 자, 한번 각 경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A가 먼저 시작한다 그러니까 A가 던지고 그다음 B가 던지고 A가 던지고 B가 던지고 A가 던지고 B가 던지고 A가 던지고 B가 던지고 계속 던지는 거죠. 이게 뭡니까? 무한번 이렇게 무한번 시행됩니다. 뭐일 때까지 그죠? A가 이길 때까지 계속 하면 되는 거죠. 이제 뭐냐 A가 이길 확률을 구했으니까. 자, 그러면 A가 이길 확률 경우는 뭡니까? A가 맞추면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실패하고 B도 실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성공하면 A가 이기겠죠. 그 다음에 A가 실패하고 B도 실패하고 A가 실패하면 B도 또 실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성공하면 되겠죠. 자, 이런 경우로 계속 나가면 항상 A가 이길 확률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가 한 방에 그죠? 이길 수 있는 경우는 아까 5분의 1이라고 그랬죠. 5분의 2.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A가 실패하고 B가 실패하고 A가 세 번 만에 이기는 경우는 5분의 3, 2분의 1, 5분의 2. 실패하는 경우는 아까 말했지만은 우리 확률은 그죠? 합이 1이 돼야 되니까 1 빼기 5분의 1, 1 빼기 2분의 1 해서 그죠? 실패하는 경우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값을 뭡니까? 계산할 때 미리 계산을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규칙을 가지도록 그죠? 10분의 3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야지 규칙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계산을 다 해버리면 규칙이 좀 안 보이죠? 그럼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5분의 3, 2분의 1 곱하기 5분의 3, 2분의 1, 5분의 3이죠. 자, 이것도 앞에 하고 규칙을 보기 위해서 보면은 10분의 3이 2개고 5분의 2로 바뀌는 경우죠. 그렇죠? 자, 이런 경우 이제 계속 보면 우리가 이제 그 A가 이길 확률을 보면 규칙이 보이죠? 자, 여기에서 1에 갈 때 뭐가 됩니까? 10분의 3이 한 번 곱해졌죠. 여기서 1에 갈 때 10분의 3이 또 한 번 곱해지죠. 그래서 10분의 3이 이렇게 계속 곱해 나간다는 거 그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 A가 이길 확률은 자, 이거 합을 우리 계산하면 자, 이렇게 되겠죠? 앞에 5분의 2 더하기 자, 이쪽은 그죠? 우리가 경우수니까 합이 되겠죠. 합이 되고
이 짝은 곱이 되고, 그죠? 그래서 5분의 2 더하기 이렇게 쭉 나가는 경우죠. 자, 그러면 이거 무한 등비급수가 되는 거죠. 무한 등비급수니까 S에다가 10분의 3을 이렇게 곱해주겠습니다. 10분의 3을 곱해주면은, 자, 뭐가 됩니까? 5분의 2가 뭐가 됩니까? 10분의 3이 곱해지고, 이 두 번째 항이 뭐가 됩니까? 제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수를 갖다 아래 위를 이렇게 빼기 해주면은, 자, 한 칸씩 밀려나가는 경우니까, 이 경우는 이렇게 삭제돼 버리겠죠. 이렇게 끝없이, 그죠? 계속 삭제돼 버리겠죠. 남는 거는 뭐가 됩니까? S 빼기 10분의 3에서, 즉 10분의 7에서. 자, S의 첫 번째 항만 남게 되겠죠. 5분의 2가 남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S는 5분의 2 곱하기, 자, 역수가 되겠죠. 7분의 10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됩니까? 5이니까 7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S는 7분의 4. 즉 말해서 이 게임에서 A가 이길 확률은 7분의 4. 즉 7번 떼지면, 그죠? 한 4번 정도는 우리가, 그죠?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순서를 이제 바꿔보면 되겠습니까? 뭐 참고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B로부터 시작하고 이 터치가 영 A가 이길 확률은 뭐 같은 번호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보시면은 7분의 2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죠? 테니스 대회성을 맞추기. 이거 뭐 야구에서 똑같이 적용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떤 테니스 대회에서 두 선수 A, B가 결승전에 진출했다는 거죠. 두 사람이 경기에서 A가 한 세트 이길 확률은 0.6이고 5세트 경기에서 3세트를 먼저 이긴 사람이 우승한다고 합시다. 자, A가 한 세트 이길 확률이 0.6이니까 B가 이길 확률은 뭐가 됩니까? 0.4가 되겠죠. B가 이길 확률은 0.4가 되겠습니다. 0.4가 되겠죠. 자, 그리고 A가 우승할 확률을 구하고 그것을 A가 한 세트 이길 확률과 비교하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것도, 그죠? A가 우승하려면은 마지막 세트는, 그죠? 어떤 경우든 간에 A가 우승하려면 마지막 세트는 A가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은 이렇게 되겠죠. A가 연달아 3번 다 이긴 경우 A가 이기겠죠. 자, A가 이기고 B가 이기고 A가 이기고 B가 이기면 어쨌든 간에 마지막은 뭐 A가 이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가 이기고 B가 이기지만은 어차피 3번 이기려면, 그죠? A가 이렇게 이겨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경기에서 하나의 규칙은 뭐냐니까 마지막 세트는 A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가 뭐냐니까 첫 번째로 3세트만 A가 이기는 경우죠. 이거 3세트만 이런 것처럼, 그죠? 3세트만 이기는 거죠. A가 연달아 3번 다 이기는 경우죠. 그러면 A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A가 이길 확률이 0.6이고 0.6이고 0.6이니까 0.6의 3성, 즉 0.16의 뭡니까? 확률을 가지겠죠. 그 다음에 4세트만 이기는 경우죠. 4세트만에 이기는 경우, 3세트는 이기는 경우는 앞에 했으니까 이제 한 가지밖에 없죠. 4세트만 이기는 경우는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죠. A가 이기고 B가 이기고 A가 이기고 마지막엔 A가. 즉 마지막은 A가 이겨야 되죠. 자, 이런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거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 3세트 중에서 2세트를 이겨야 됩니다. 마지막을 이겨야 되니까 처음 뭡니까? 3세트 중에서, 이 3세트 중에서 뭡니까? 반드시 2세트는 A가 이겨야 되죠. 2세트는. 그래 마지막에 A가 이기니까, 그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 배웠던 조합을 쓰면, 그죠? 3세트 중에서 2세트를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총 3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열해 보면은 AB, AA, AA, BA, BA, AA 이렇게 나오죠. 그 요 각각에 대해서 뭡니까? 그죠? 확률을 구해보면 0.6의 3에다가 곱하기 0.4에다가 이게 몇 개입니까? 3가지 경우니까 3가지가 붙죠. 3가지에서 0.259가 붙겠습니다.
그 다음에 5세트만 이기는 경우니까 5세트만 이기는 경우는 뭐랬습니까? 마지막을 A가 이기게 되니까 4세트 중에서 2세트는 A가 이기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 4세트 중에서 2세트를 A가 이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C 조합이니까 C의 4개 중에서 4위가 되겠죠. 총 나열하는 경우 수는 6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6가지 나열해 보면은 AA, BB, A, AB, ABA, BAB, ABA, BA, BAA, A, BBAA, BBAA 이래서 총 그죠? 6가지가 나오죠. 6가지 나오고 마지막은 A에서 이기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가까이 이렇게 경우수를 따지고 보면은 0.6에 3개가 되죠. 0.4는 2개가 되고. 그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쭉 계산해 줍니다. 이렇게 쭉 같은 방법으로. 자, 계산해 주면은 결과는 그죠? 총 6가지니까 그죠? 0.6에 3이 3개고 0.4가 2개가 나오고 그죠? 총 경우수 6가지니까 곱하기 6을 하게 되면은 0.20736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대회 승률 맞추기도 그죠? 우리가 A가 이길 확률을 4세트만 이길 경우, 그 다음에 3세트만 이길 경우, 그 다음에 5세트만 이길 경우 각각으로 그죠? 승률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